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차량 2부제에 의무적으로 동참해야 하고요. 오늘부터 학원 차량이나 도심 속 관광버스, 화물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 단속도 시작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이제는 한겨울 추위보다는 탁해질 공기가 걱정입니다. 10월 2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정릉동에 소재한 기름 뉴타운의 한 아파트 단지가 기름동으로 행정동 변경을 추진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 후 나가지 않고 있는 강남 구립행복요양병원 위탁업체 관리를 두고 세금 낭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성산 고가차도 보행로 조성 공사가 시작됐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취소됐습니다. 애초에 주민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중장년층 고독사가 늘어나면서 서대문구가 위기가구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자원봉사 연계와 생필품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름 뉴타운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행정구역을 정릉동에서 기름동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불과 부지의 1%만 기름동에 속해 있는 터라 정릉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올해 5월에 완공한 성북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기름 3구역 사업지로 기름 뉴타운의 아파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곳의 행정동은 정릉동으로 되어 있어 아파트 주민들은 기름동으로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통학로와 연결돼 있는 기론초등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다니면서 정릉동이라는 이유로 인성의 부족함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잘못이 아니라 단지 거주지의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고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보던 너 우리 동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듣게 돼서 다만 기름 뉴타운이라는 이름과 달리 아파트 면적의 99%가 정릉동에 속해 있고 고작 1%만이 기름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릉동 주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기름동으로 흡수되다 보면 정릉동의 노후화가 가속된다는 겁니다. 저는 좀 주민들이 이기감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은 그전에는 인구가 한 2만 8천 정도 됐는데 지금 자꾸 이쪽으로 나가고 저쪽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인구가 지금 18,000을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요. 이러다 우리 정릉 일동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현재 행정동 변경 반대 의견서에 서명한 정릉동 주민은 약 1,800여 명.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법적 근거에 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하나의 토지에 둘 이상의 동이 걸치게 되면 사업 시행자가 관할구역 경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동이 걸쳐 있을 때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조치할 수 있다가 아니고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북구청은 해당 구역의 동명칭 및 구역 획정 변경 조례를 구의회에 발의한 상태입니다. 조례안 적용 여부는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성북구의회 임시회에서 결정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강남구가 민간업체의 위탁 운영을 맡긴 구립행복요양병원의 재위탁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당초 위탁 기간이 지난 3월 말까지였지만 업체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 구청의 관리감독소 홀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강남구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의 민간 위수탁 기간이 지난 3월 말에 끝났습니다. 구청에서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해당 업체는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제기된 연간 7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시설 운영비 납부 문제는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강남구청이 패소했습니다. 강남구 의회에서는 구청의 관리 감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구청이 병원을 인수할 경우 필요한 각종 자료조차도 소송을 이유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출 내역, 입금 내역, 자료 확보를 하고 있냐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왜 다른 소리를 하세요? 아니 그거는 반드시 할 겁니다. 그리고 할 겁니다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송과 진행 중에 이게 다른 방법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지금 법률 자문을 진행 중입니다. 더욱이 업체가 구청의 행정 조치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이 시설 관리비를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엄연히 시설 관리 대행 업체가 있고 병원에서도 영리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설 운영비도 내지 않고 버티는 업체한테 강남구가 예산을 들여서 시설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에 이제 연간 한 5,500만 원 정도의 지급되고 있는 돈에서 별도로 이제 우리가 시설 관리비로 지급되고 있는 돈에서 중복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구립행복요양병원의 위탁 운영과 관련해 설립 당시 결제 책임자들에 대해선 변상금 부과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성산 고가차도 옆으로 인도를 만드는 월드컵 북로 보행로 개설 공사. 지난달 공사가 시작됐지만 주민 반대로 인해 바로 중단됐다는 소식 보도해드렸습니다. 뒤늦게 설명회가 열렸지만 반발 또한 심했었죠. 최근에 또다시 설명회가 열렸는데 역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마포구는 결국 사업을 취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두 번째로 열린 설명회 자리에서도 주민들의 성토는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사생활과 일조권의 침해. 고가차도 높이로 보행로가 생길 경우 옹벽 아랫집들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폭 1.5m 난간으로 인해 일조권이 심각히 저해될 거란 주장입니다. 높은 구름다리에서 나무의 집안을 들여다보게 되며 방음벽을 1m 80 정도 높이로 설치하면 현재 그 도로면 높이가 7m 되는데 거기서 1m 80이면 9m 높이로 안동네 장벽을 치는 그런 형상이 됩니다. 여기에 안전 문제도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뻗어나온 보행로 난간으로 이사트럭과 레미콘 차량, 무엇보다 대형 소방차의 통행이 제약을 받으면서 일대 주민들의 안전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 보행로가 생기면 여기 그 소방차 올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실제로 갖고 오셨거든요, 소방차를. 큰 차는 못 온대요. 그러면 저희 여기 화재 나거나 실제로 저희가 올해 그 중고등학생들이 담배 피다가 저희 집에 화재가 났어요. 일부 보행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설득은 역부족이었습니다. 반대가 워낙 심한 데다 공청회 없이 진행된 공사에 대해 거부감 또한 심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동네를 몇십 년 사는 주민이란 말이에요. 말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억지 주장하지 마시고. 결국 마포구는 보행로 공사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서울시와 협의해 다른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부 방침 받아야 되니까. 취소하겠다는 네, 그럼 아까 예산도 다시 성산동에 뭐 하실지 전혀 지금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서울시하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끊어진 인도를 이어 보행 편의를 도모하겠다던 성산 고가차도 보행로 개설 공사. 공청회 없이 진행된 사업에 공사는 시작 사흘 만에 중단됐고 결국 사업 취소라는 결과만 안게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80일 카운트에 들어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이제부터 여러 제한 사항들이 생겨났습니다. 정당과 후보자 간의 공평한 선거 운동을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먼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홍보 활동들이 금지됩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했거나 운영하는 단체는 출마 예정자의 성명 등이 표기된 현수막과 인쇄물 홍보가 제한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담겼거나 후보를 지칭하는 전단지 등의 광고물을 배포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선거 전 180일부터 인사장이라든지 광고 그리고 인쇄물, 녹음, 녹화물을 배부하거나 게시하거나 상영할 수 없습니다. 기간과 상관없이 인터넷과 SNS, 문자 메시지를 통한 선거 운동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짜 뉴스를 배포하거나 자동으로 여러 명에게 발송되는 자동 동보 문자 시스템은 금지됩니다.
또한 정치적 표현 자유는 보장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특정 정당이라든지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 추천, 반대가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가운데 예비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7일부터 가능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지난 20일 오전 7시쯤 중구의 한 호텔 1층 식당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면서 호텔에 있던 투숙객 191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호텔 주방에서 직원들이 음식을 조리하다 불이 났다며 화재 경위를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10시쯤 성동구 마장동의 한 육류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17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 없이 불은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작업장 내부에 설치된 환풍기 전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일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고독사는 사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사업 실패와 가정 불화 등으로 40, 5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이런 중장년층의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가연동 주민들의 발길이 분주합니다. 고독사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홍보에 나선 것.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없는지 살펴봐달라는 당부가 이어집니다. 특히 이들은 홀로 지내는 40, 50대 위기 가정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 비해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기 꺼려하는 중장년층의 성향이 짙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의 실직, 어떤 자영업의 실패, 이런 분들이 그 가정 해체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이분들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가지고 결국 알코올리즘으로 가는 방향이 많은데, 부가연동 주민 10여 명은 사람 사이 돌봄이란 이름으로 2년째 고독사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고시원과 오타방 등에 거주하는 고독사 위험 가구를 전수조사해 29가구를 찾아냈습니다. 또 마을 곳곳에 설치한 우체통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발견해 알려주거나 스스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렇게 발굴된 고독사 위험 가정엔 생필품과 정부 지원 제도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달에 2번씩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밑반찬을 만들어 위기 가정을 살피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시원에서 해주는 거는 뭐 김치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직접 여기서 만들어서 갖다 주지만 그분들은 중국산 김치를 사서 잘 쓰시니까 고시원에서 해주는 거는, 그러니까 집에서 한 거를 원하셔요, 이제 그분들은. 그래서 주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지난해 고독자 사망자 수는 모두 1,232명.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고독사 위험 가정을 찾아내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부가연동 사람 사이 돌보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조선시대 며느리들은 평상시는 물론 명절에도 친정 한 번 가기 힘들었다고 하죠. 이런 며느리들을 위해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친정 식구들을 몰래 초대해 만나게 해줬다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훈한 옛 전통이 창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한강 너머 옥수골에서 신부를 맞은 새신랑이 100년 해로를 위한 호된 신고식을 치릅니다. 어릴 적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란 새댁 분이, 결혼 이후 치매가 더 심해지는 할머니를 뒤로하고 강남 역삼말에서 시집살이를 합니다. 할머니 걱정에 친정에 다녀오고 싶지만 제사 채비에 정성을 다하라는 시아버지의 호령에 걱정만 쌓입니다. 국악을 통해서 우리 강남 지역의 민속문화를 재현해보고 싶다.
그런 뜻에서 해온 프로그램입니다. 조선시대 현 국기원 정상은 세계의 약수터 우물이 있는 삼정산으로 불렸는데 여기에선 매년 한가위에 새물맞기 제사를 지냅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분이처럼 친정에 가지 못하는 며느리들을 위해 시댁 식구 몰래 친정 식구들을 데려다 만나게 해주는 행사를 벌였습니다. 이런 전통이 창극 강남 세댁으로 탄생했습니다. 한 해 한 해 거듭하다 보니까 좀 출연진들도 이제 연기가 많이 익숙해지고 또 우리 그 강남의 역사를 재조명하는데 큰 보람을 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남 세댁은 5년 전 창단한 강남문화원 국악예술단의 5번째 정기 공연이자 한 명의 대감 강남에 떴다와 강남의 홍순원 조선을 구하다에 이은 3번째 창극입니다. 원래 문화원의 본질이 지역문화 또는 향토사 이런 거를 개발 연구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남에 숨어있는 문화라든가 역사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해나갈. 강남 세댁에는 강남문화원 소속 국악예술단 회원들과 문화원 수강생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구입니다. 화양동 주민들에게는 수호신과 같은 느티나무를 배경으로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를 올리고 각종 공연과 부대 행사가 펼쳐져 주민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화양동 마을을 굽어보며 700여 년의 세월을 산 느티나무. 그 웅장한 자태 앞에서 사람들은 정성스레 제를 올리고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복을 많이 주시고 우리 화양동 주민 여러분들도 복을 많이 주어 건강해지시고 아주 편안한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윽고 저마다 소원을 담아 절을 올리는 것을 끝으로 마을 축제가 시작됩니다. 오랜 전통을 가진 축제였지만 한때 명맥이 끊겼다가 다시 시작한 지 7회째. 주민들은 기획부터 진행까지 축제 전반을 준비했고 손수 음식과 술도 장만했습니다. 난타와 기타 공연 등이 펼쳐져 흥겨움이 가득한 오늘은 토박이들이 매년 손꼽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느티나무 말하면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 축제가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어진 부대 행사 시간, 투호를 던지고 제기를 차고 팔씨름의 1인자를 가리며 즐거움을 누리는 사이 주민 화합은 절로 이뤄집니다. 토박이 분들하고 우리 동민들 새로 입주한 분들하고 이렇게 화합을 위해서 같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 원주민들 분께서 그 전부터 이렇게 느티나무에서 기원제를 지내셨다고 합니다. 한편 광진 지역에선 이달 25일 능동 간마을 축제, 26일 간대골 축제, 28일 광장동 성화제 등 각종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하루에만 수십 통의 상담 전화를 받는 콜센터 직원들. 전화로 고객을 응대하는 이들의 감정노동 강도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의 케이블TV CS 담당자들이 모여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아영 기자입니다. 전국의 케이블TV 고객 서비스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 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고객 서비스 향상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모처럼 동료들과 함께 웃음꽃을 피우며 서로를 위로하고 쌓였던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도 가집니다. 케이블TV 우수 직원들에게는 분야별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고객 만족 우수 스토리와 우수 상담사, 우수 기사 부문에서 35명의 직원이 선정됐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잘 설명해서 제가 해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렇게 상을 받게 돼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해요. 어르신분들이 뭔가 TV가 안 되신다고 했을 때 제가 끝끝내 노력해서 TV를 나오게 해드리면 정말 고맙다고 했던 그런 일들이 기억나거든요. 그런 데서 너무 뿌듯함을 느끼니까 그것들이 항상 많이 생각이 나요. 나와 당신, 우리의 울분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유명순 교수의 특강도 열렸습니다. 고객 상담사들이 업무 중 느낄 수 있는 감정에 대해 스스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우리 CS 담당자들이
저희 지역성을 구현해가는 케이블 TV의 진정한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CS 담당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즐거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협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고객의 무례한 언행과 요구에 때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CS 담당자들. 기업 이미지를 좌우하는 고객 서비스의 최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서대문구청 광장에서 강원도 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 서대문구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상품을 제공하고 지역 농어민들에게는 특산물 판로를 제공하기 위해 직거래 장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속초와 정선 등 12개 지역에서 온 23개 단체가 참여해 특산물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순대와 미역, 젓갈 등 각 지역의 특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직거래 장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틀간 열립니다. 송파구 석촌호수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아트갤러리 사업이 서울시의 사전 자문을 통과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13차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아트갤러리 설계 공모 지침에 대한 사전 자문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설계 공모 지침을 토대로 공모를 거쳐 서울시의 최종 심의를 받게 됩니다.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사업은 오는 2022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는 보행자 사고가 60%가 넘었고 이 중 절반 가까이가 노인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무단 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고 하죠. 최근에는 횡단보도 장수 의자를 설치한 지자체도 많아지는 만큼 노인들을 위한 정책적인 아이디어도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